오늘은 북한 고위층의 실상을 폭로할 탈북민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김정은의 부인이자 현재 북한의 실세, 리설주의 경호원 출신 탈북민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평양 근교의 한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저는 어느 날 뜻밖의 기회를 맞이했어요. 최고 지도자의 경호원 선발 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저는 고단한 군 생활 속에서도 늘 가족들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야말로 저와 가족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답니다. 선발 과정은 정말 혹독했어요. 체력 테스트는 기본이고 사상 검증과 가족 관계 조사까지 철저하게 이뤄졌죠. 수백 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극소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에 매진했고 사상 학습에도 열심히 참여했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고된 선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최종 합격 통보를 받게 됐어요. 더군다나 제가 최고 지도자의 부인인 리설주 동지의 경호를 맡게 되었죠. 이건 정말 큰 영광이자 책임이었어요. 제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답니다. 새로운 임무를 시작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됐어요. 평양 시내 최고급 주택에서 생활하게 됐고 특별 배급품도 받을 수 있었죠. 가족들에게도 여러 혜택이 주어졌어요. 동생은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됐고 부모님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리설주 동지는 공식석상에서는 늘 검소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외국 명품으로 가득한 옷장, 끝없이 이어지는 사치품 구매, 그리고 때로는 저희 경호원들을 마치 하인처럼 대하는 태도까지. 처음에는 이런 모습들을 애써 외면하려 했어요. 최고 지도자의 가족이니까 당연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리설주 동지가 경호원들을 대하는 태도는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겉으로는 늘 동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았다는 이유로 며칠 동안 야간 경비를 서야 했던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저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 노력했어요.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이제 와서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회의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옳은 걸까? 하지만 아직은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제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리설주 동지의 신임을 얻어 핵심 경호원으로 발탁됐어요. 이제 전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될 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핵심 경호원이 된 후 제가 처음 목격한 건 리설주 동지의 은밀한 취미생활이었어요. 어느 날 늦은 밤 경호 임무 중에 우연히 들은 남조선 드라마 소리가 시작이었죠. 처음엔 귀를 의심했는데 며칠을 더 지켜보니 리설주 동지는 매일 밤 은밀히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셨더군요. 남조선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이런 걸 즐긴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리설주 동지의 옷장에는 나만의 리 가득했고 패션 잡지들도 몰래 구해보고 계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있었던 쇼핑 에피소드예요. 중국에서 온 밀수꾼이 최신 명품 가방들을 들고 왔는데 리설주 동지는 마치 장난감을 고르는 아이처럼 즐거워하셨죠. 그날 하루에만 수천 달러어치를 구매하셨는데 그 금액이면 평양 시민 수백 명이 한 달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 동생 나이 또래의 젊은 가정부가 있었는데 그녀는 리설주 동지의 화장품을 너무 부러워했어요. 한 번은 몰래 립스틱을 발라봤다가 들켜서 크게 혼이 났죠. 감히 누구 물건에 손을 대? 라며 리설주 동지가 호통을 치시는데 그 모습이 텔레비전에서 보던 자애로운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가끔은 최고 지도자와의 대화도 엿듣게 됐어요.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리설주 동지는 교묘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곤 했죠. 여보, 이번에 새로 온 프랑스 보석상이 가져온 게 있는데 라며 시작된 대화는 늘 리설주 동지의 승리로 끝났답니다. 인민군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리설주 동지의 하루 식사 비용이면 한 개 소대가 일주일은 먹고도 남을 텐데 말이죠. 최고 지도자의 식탁에 매일 올라가는 사내 진미를 보면서 저는 자주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을 했답니다. 어느 날은 리설주 동지가 남한 연예인의 사진을 들고 미용실 원장을 불러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는 공식석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스타일은 우리 조선의 여성들에게 어울리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그만 웃음이 나올 뻔했죠. 외국 대사들이 오면 검소한 한복을 입고 나가시지만 실제로는 파리와 밀라노의 최신 컬렉션 의상들을 몰래 구해 입으셨어요. 한 번은 10만 달러짜리 목걸이를 구입하시고는 이건 조국의 영광을 위한 투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 이중성에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복을 여미면서 과연 내가 지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리설주 동지가 공식석상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제 귀에는 점점 더 공허하게 들렸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이런 현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경호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마음속의 생각을 털어놓을 데가 없었죠. 밤마다 제 방에 돌아와 일기를 쓰면서 울컥하는 감정을 달래곤 했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정부 김순옥 동무의 비극적인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가정부 김순옥 동무는 늘 그랬듯이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리설주 동지의 집무실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순옥 동무는 시골에서 올라온 20살 처녀였는데 정말 순박하고 성실한 동무였답니다. 가끔 제가 야간 근무를 설 때면 따뜻한 숭늉도 끓여다 주곤 했죠. 승호 동무, 밤이 차가우니 이거라도 드세요라며 건네던 그 따뜻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오후 갑자기 리설주 동지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내 반지가 없어졌어. 도둑이야. 순식간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경호원들이 총동원돼서 구석구석을 수색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순옥 동무의 방에서 그 반지를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순옥 동무는 필사적으로 결백을 호소했어요. 전 정말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청소하다가 잠깐 만져본 게 전부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리설주 동지는 대노하셨고 순옥 동무는 그날로 보위부로 끌려갔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순옥 동무가 고문을 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어느 날은 지하 취조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온몸이 떨리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순옥 동무가 신문 도중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공식 발표로는 자살이었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날 저녁 리설주 동지의 말씀이었어요. 저런 쓰레기는 본보기로 처벌해야 해. 다른 놈들도 정신 차리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우연히 리설주 동지의 방을 지나가다가 그 잃어버렸던 반지가 화장대 뒤에 떨어져 있었던 걸 발견했죠. 리설주 동지는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데도 순옥 동무를 이 사건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밤마다 순옥 동무의 마지막 모습이 꿈에 나타났죠. 승호 동무, 저 정말 결백해요. 라고 호소하던 그 눈빛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체제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쉽게 발을 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오히려 이제는 제가 더 깊이 감시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더욱 충성스러운 척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 박영호 동무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영호 동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나중에 우리의 탈출 계획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순옥 동무의 죽음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의문이나 회의가 아니라 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답니다. 영호 동무와 처음 진지한 대화를 나눈 건 야간 근무 교대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승호 동무, 혹시 순옥 동무 일로 잠을 못 이루지 않아요? 라고 영호 동무가 먼저 말을 꺼냈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틈틈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날씨 얘기나 근무 시간 조율 같은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영호 동무는 저보다 2년 더 오래 리설주 동지의 경호를 맡아왔더군요. 그동안 목격한 일들을 들려주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지난해 겨울에는 인민들이 동사하고 있을 때 실내 수영장을 26도로 맞추느라 난방유를 엄청나게 썼다오.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리설주 동지의 사치품 구매 내역,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는 물건들의 목록, 허위로 보고되는 예산 내역까지 모든 걸 꼼꼼히 적어두었죠. 물론 들키면 목숨이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런 기록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 믿었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리설주 동지의 해외 쇼핑 내역이었어요. 한 번 쇼핑에 수십만 달러를 쓰시는데 그 돈이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1년은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영호 동무는 중국 출장을 자주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외부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어요.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답니다. 하루는 우연히 리설주 동지의 개인 금고가 열려있는 걸 보게 됐어요. 안에는 수백만 달러의 현금과 온갖 귀금속이 가득했죠. 그날 저녁 우리 부대 병사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순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답니다. 영호 동무와 저는 점차 더 대담해졌어요. 때로는 리설주 동지의 집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기도 했고 중요한 문서들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죠.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어요. 우리의 기록은 점점 더 방대해졌어요. 최고위층의 부패상, 인권 유린의 실태, 주민들을 속이는 온갖 거짓말들,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죠. 이 기록들이 언젠가는 우리 인민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길 바랐답니다. 그러다 영호 동무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승호 동무, 우리가 이 자료들을 들고 탈출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인 제안이라 말을 잇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탈출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성공할 수는 있을지, 밤마다 뒤척이며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했답니다. 하지만 순옥 동무의 죽음을 떠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침내 우리의 탈출 기회가 찾아왔어요. 리설주 동지의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영호 동무와 저는 경호팀에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준비는 철저히 했어요. 반년 동안 조금씩 달러를 모았고 중국 내 탈북자 지원 단체와도 은밀히 연락을 취했죠. 영호 동무가 이전 출장에서 알게 된 브로커의 도움도 받기로 했답니다. 탈출 당일 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죠. 오늘 밤이 실패하면 우리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모두 숙청당할 거야 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베이징의 호텔에 도착한 후 우리는 계획대로 행동했어요. 야간 경비 교대 시간을 틈타 짐을 챙겨 나왔죠. 하필 그때 다른 경호원과 마주쳤는데 다행히 순찰 나간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주더군요. 호텔을 벗어나자마자 우리는 미리 약속한 장소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차를 타고 국경으로 향했죠. 도중에 수차례 검문을 받았지만 브로커가 준비한 위조 서류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답니다. 라오스까지 가는 길은 정말 험난했어요. 밀림을 따라 걷기도 하고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죠. 한 번은 경찰과 마주칠 뻔했는데 다행히 현지인의 도움으로 숨을 수 있었답니다. 특히 메콩강을 건널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밤중에 작은 보트를 타고 건너야 했는데 물살이 너무 거세서 배가 뒤집힐 뻔했죠. 영호 동무가 헤엄을 잘 못해서 제가 끌고 가다시피 했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진짜 눈물이 났어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태국 이민국에 자수한 후에는 난민 신청 절차를 밟았답니다. 3개월의 수용소 생활이 이어졌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 버틸만 했죠. 수용소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커졌어요. 마침내 대한민국 입국이 허가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영호 동무와 저는 서로 붙잡고 울었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에 남겨둔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대한민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어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북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부모님은 제 탈북 소식을 듣고 어떤 처벌을 받으셨을까? 동생은 잘 버티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답니다. 하지만 영호 동무가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승호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진실을 알리는 거야. 그게 우리 가족과 인민들을 위한 길이야.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최고위층의 사치스러운 생활, 인권 유린의 실상, 그리고 순옥 동무 같은 무고한 희생자들의 이야기. 이런 진실들이 하나둘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답니다. TV 방송에도 출연하고 여러 강연도 다니면서 제가 목격한 북한의 실상을 증언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두려웠지만 청중들의 진지한 반응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죠. 특히 젊은 학생들이 보여준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됐답니다. 영호와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도 만들었어요. 우리처럼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탈북 과정의 위험성을 잘 알기에 안전한 탈북 경로를 만드는 일에도 힘을 보태고 있답니다. 가끔은 리설주 동지가 꿈에 나타나요. 그때마다 순옥 동무의 마지막 모습도 함께 떠오르죠.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해주니까요.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아요. 문화적 차이도 크고 편견의 시선도 있죠. 하지만 자유롭게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요. 최근에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자유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우리 이야기가 북에 있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면서요. 영호는 이제 제 가장 친한 형이 됐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서 북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하곤 해요.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탈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자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자분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양튜브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